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허가를 받은 강도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깡패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에서 내가 겪었던, 보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이것저것 이제 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비롯해서 삼성에 대한 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이제 하네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13일, 그러니까 어제죠, 회사 본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매피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삼성 계열사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업인들 여럿이 감옥에 갔었죠.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에 갔었죠. 이 현 정권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게 되면 삼성을 그냥 작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을 지금 엄청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게 사상 정말 최대죠. 이렇게 1년 조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막 최저임금을 높이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홀서빙 하루 쓰는데, 아르바이트 하루 쓰는데 15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이게 실제 이 시장에서는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원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번에 삼성을 지금 작살내지 못해서 검찰이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 칼이 삼성만 작살내게 될지 대한민국을 작살내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일이 생각난 거예요. 북한에서 90년대에 이제 배급이 전격적으로 다 중단이 됐죠.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배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체의 사적 행위를 다 불법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쌀은 안 주지, 월급도 안 주지,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장사를 열심히 하게 됐죠.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것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타가지고 북한의 사법부, 그러니까 검찰들, 북한은 재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 그냥 제일 무서운데, 어쨌든 이 사법부, 검찰들, 그리고 또 안전원이라고 불리는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 거기에다가 북한은 또 각종 무슨 규찰대를 만드는 거예요. 검열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민간인들의 그 재산을 막 빼앗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맥주공장 품질 감독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맥주공장에 이제 와서 그 기동대 저 안전원들이 이제 이 돌아보는 이 기동대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맥주를 마셔요. 맥주를 마시다가 술안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가자.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서 쫙 돌면서 그 아낙네들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반찬 팔고 뭐 하여튼간 목걸이 갖고나 팔고 있는 거를 불법으로 몰아서 다 빼앗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누구를 주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술을 마시는데 써먹는 거예요. 검찰들, 검사들, 이런 인간들, 검열대 완장 낀 인간들이요. 담배 피다가 담배 없잖아요. 담배 없어요. 그러면 시장을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그 담배 한 각 팔아가지고 그 조금 남는 그 돈으로 뭘 하느냐. 하루 식량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배를 왕창 뺏어가지고 와요. 그 담배 빼앗긴 할머니는 그날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식구들을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북한의 그 안전부, 검열대, 검찰 이런 인간들을 허가낸 강도라고 불렀어요. 허가낸 강도. 맞지 않아요? 허가받고 강도질하는 거죠. 아니 그걸 빼앗아가지고 그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됩니까? 어느 사람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됩니까? 그렇게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생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일성이 만든 태양조선, 김정일이 지도하는 선군조선의 그 실상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한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바짝 힘을 실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군인은 완전히 도둑된 거예요. 도둑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때 인민군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산비적이라고 불렀어요. 공산비적. 비적대들이 내려와가지고 민간을 완전히 이렇게 다 그 약탈을 해가고 가는 그런 도둑대에 비교하는 거예요. 공산비적. 원래 김일성이가 공산비적이었죠. 김일성은 공산비적 출신입니다. 비적 출신.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다행님께서 10,000원 슈퍼챗 싸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지금 사법부는 복수정치의 문재인의 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지요. 충실한 개죠. 그래, 충성스럽게 물고 뜯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죄밖에 없는 참 군인을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이런 자들이 이게 사람들입니까? 문재인이 만들겠다 그랬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사람 죽는 세상입니다.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 잘못된 거 수사해서 밝히면 되지. 그거는 밝히지도 않고 무슨 명예훼손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해서 2년을 때려요? 이게 나랍니까? 상식도 없고 양심, 인간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만 다 검찰에 있는 겁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21세기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삼성은 좌파와 관계없는 회사라서 이렇게 죽이려고 할 겁니다. 참
부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삼성에서 옛날에 그 참여연대 뭐 이런데 돈 많이 줬잖아요. 삼성이 그때 8천억인가요? 그 낸 돈을 이해찬 씨 형님이 관리한다면서요. 예,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상열님께서 우리나라에는 허가낸 강도, 계공과 경찰도. 예,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이렇게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정말 북한에서 제가 보았던, 제가 체험했던 허가낸 강도들과 비등비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가끔은 정말 저희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삶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문재인은 재벌 등 가진 자를 착취자로 보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가지고 있잖아요. 문재인과 아방궁 집 그것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 거 나눠주면 되지 왜 남의 걸 빼앗아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재산권이 있는 보호되는 나라인데 뭐 이자들이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아무거나 막 분명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별 불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한에 의해서 기업과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는 불법 아닙니까? 정수 김님께서 저 이레란이 아니고 이에란입니다. 예, 이에란 TV 화이팅. 예, 애국보수 우파가 정권 되찾으면 뭐요? 통일부 장관이요? 예, 저 그럴 군번 아니에요. 제목이 못 됩니다. 예,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미화 경부님께서는 공산당은 항상 말과 행동이 반대도만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산당은요 기생충이고요. 이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허위, 날조, 위선 이것이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김정은 마족단 출신자죠. 예, 맞습니다. 김일성은 예, 10대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한 살인자고 마족단 출신이죠. 예, 오늘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엄청 열심히 댓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윤박님께서 김정은은 이 시간도 수용소에서 인간 백정 짓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인간 백정입니다. 그런 인간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난리보고지를 쳤던 분이 청와대에 계시죠. 예, 그렇지만 김정은은 예, 서울에 오지 못할 겁니다. 왜 못 오느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태극기 세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정은은 서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저 문재인은 내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오라 그러는 거야? 이럴 거예요, 지금. 예. 짜증날 겁니다. 예. 대한민국 내 나라님께서, 예,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화류님께서는 문재인은 북한식 공산화를 오래전부터 야금야금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간첩 맞습니다. 임정석 패거리들과 함께 김정은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김정은 정말 따라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자들을 정말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자유대한 사랑님께서 예, 약과 주문 어제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약과 주문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약과를 좀 팔아야 됩니다.
약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씩이라고 준비한 약과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은 이 약과는 음력설 이때 선물하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약과가 있는데 그건 5만원입니다. 이거 22,000원. 예, 약과도 좀 선전하고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내나라님께서 공산당은 박멸 대상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해야 되는 거죠. 찬란한 태양님, 예, 애국 전화 참여도 함하시죠. 애국의 전화 참여.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올려주시면 예, 하시죠. 예, 윤방님께서 강도에게 생활비 준다고 새 사람 될까요? 국계 체제가 변화된 다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저들은 악마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이성열님께서 문어봉 이 채권에 간 이유는 뭡니까? 대북제재에 걸려서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뉴스에 나왔어요. LA에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에 계속 들락거려가지고 대북제재에 걸려서 갑자기 체코로 여성 명령을 했다고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예, 자유를 위하여님께서 예,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전라도 사람 뽑지 말고 잘못해서 뽑더라도 간부로 등용하지 마라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삼성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아무리 세계적 회사라고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문재인만 경상도고 지금 정권은 전라도 정권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정권은 삼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전라도하고 삼성이 뭘 상관이 있어요. 예. 전라도도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살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전라도가 이 삼성을 가져간다고 예, 여러분들이 삼성처럼 정말 잘할 수 있겠어요? 전라도 여러분? 전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예. 미화 경부님 약과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블랙커피와 같이 드시면 환상의 콤비입니다. 족발 택배 주문되나요? 예, 됩니다. 되고요. 저희들이 양념에다가 그 레시피를 써서 보내드리면 만점 가서 조리를 약간 해서 드시면 될 겁니다. 실시간 전화 참여 설치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대한 사랑님 탈원전 반대 서명 꼭 해주세요. 오케이 아톰 ORG로 들어가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유를 위하여 팩트입니다. 예, 팩트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승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제 약점을 털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대깨문 정권, 대깨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깨문 정권, 이 검찰이 도대체가 이건 호가낸 깡패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누가 보내준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참 군인이 계시더라고요. 참 군인 분께서 계시는데 해병대 전진구 사령관님께서 이 정부가 남북 합의서를 아주 엉터리로 했잖아요. 예, 엉터리로 했잖아요. 이거를 현직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께서 이거를 반대를 이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예, 이분이 전진구 예, 해병대 사령관님이신데 한교안 총리께서 발탁하셨다고 합니다. 한교안 총리께서 발탁하셨는데 내년 4월까지가 임기라고 그러시네요. 예, 문재인 정권 두고 보겠습니다. 이분을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예.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래,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이분을
이분에게 해코지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뭐 문재인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우리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가는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지적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예 탄압하고 협박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G 스티브님께서 상속세 폐지하여 나라 경제부터 구하자. 예,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가장 큰 딜레마, 아킬레스가 이 상속세가 문제라 그러네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분들은 거의 기업 대물림을 하지 않고 이제 중가운데서 이 기업이 다 끊어지고 이게 사실 기업이라는 저도 뭐 기업까지라고 할 것도 없지만 조그만 회사를 하나 해보는데 이게 그 오너의 끈기, 열정, 애정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자동차 뭡니까 이렇게 핸들에 가죽 꺼매는 거 이 일을 따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너 다 빠지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해드렸어요. 근데요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세팅을 해서 넘겨줬는데도 예 애정이 없고 기업이 힘들죠. 무슨 30년 됐다고 안 힘들고 예 10년 됐다고 안 힘들겠습니까? 기업은 늘 프론티오잖아요. 그 전쟁판에서 늘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끈기, 열정, 애정, 의지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예? 이게 뭐 상속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속이 좀 안 된대요. 저는 이재용 회장님 그때 재판 받는 거 보고 좀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재용 회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삼성의 주식도 하나 갖고 있는 거 없고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됐어요. 왜냐? 그분이 선친으로부터 이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 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풍지박산이 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 삼성이 망가지면 우리 좋아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초가 삼간 다 태워도 빈대 한 마리 타 죽는 거면 시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이 세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삼성 너무 잘 살아 보이니까 그냥 괘씸하고 그냥 저 삼성만 망가지면 좋겠다. 그럼 이 곳간이 다 무너져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담이 그런 데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야 아주 보기 싫어도 독이 깨질까봐 쥐를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끔은 정말 분노에 차고 정말 괘씸하게 그지없지만 가끔은 지켜야 될 보다 큰 가치 때문에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을 갖고 가자는 건 아닙니다. 불법은 엄격하게 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댓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윤박님께서 조국을 부캐로 삼는 자들입니다. 김일성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 한민족 정통성이 부캐에 있다고 하는 괴소를 믿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예,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G 스티브님께서 우리나라 300년 넘는 기업 한 번 가져보자. 정말요. 제가 독일에 한 번 갔는데 제가 부러웠어요. 제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니까 500년 된 식당이 그렇게 럭셔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100년 된 식당도 없죠. 한 50년 된 식당은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예. 자유를 위하여께서 이재용은 괘씸죄에 걸린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자유대한 사랑님
상속세가 65%? 기업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렇게 잘 아시네요. 예, 김성호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00년 또 그보다 더 오래 500년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죠. 기업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개가 돼서 허간의 강도짓을 허간의 깡패짓을 하는 공권력은 안 되는 거죠. 이건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들이 그런 짓 하라고 세금 냅니까? 자꾸 이러면 우리가 세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들도 배를 골아봐야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김성호님께서 삼성은 우리나라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 그 휴대폰이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이게 시장 점유율 0%래요, 0%.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을 폐쇄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미쳤죠. 외교부에다 뭐 중국국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그 멀쩡한 원전은 이게 파괴하고, 예? 뭐 전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그러다 중국이 전기 안 주면 우리나라는 다 까막나라 되는 겁니까?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무슨 정권이에요, 정권. 이건 완전히 진짜 날강도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익중, 김님. 자꾸 날 보고 이래란이래요. 저 이래란 아니고 이애란입니다. 예, 늘 고생하십니다. 예, 자유를 위하여 님께서 사상은 죽기 전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을 찍은 국민들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 그 대가가 어디까지 될지 모릅니다. 예, 김일성을 추앙했던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로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죽는 걸로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김일성 정권이 3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을 찍은 대가로 300만 명 굶어 죽는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레이건님께서 구독이 무서워 담그지 말자.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우자. 이런 것이 문가의 정책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하시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버드님께서 강경화씨 딸내미 미국 국적입니다. 예, 그 강경화씨 딸내미만 아니라 임종석씨 딸내미도 시카고 대학에 아주 비싼 대학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프리덤님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요. 네, 저도 좀 폐업하고 싶은데 너무 장사하는데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폐업하는 자금을 좀 국가가 대주면 안 되나요? 김성원님께서 하향 평준화로 남한과 북한을 맞추려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죠. 예, 프리보드님 300만 명 이상 북한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꾸 이걸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삼성 장군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1996년 12월 날짜는 생각나지 않는데 12월 아마 말경이었어요. 그때 기차 타고 가는데 이 북한의 삼성 장군이 북한이 그때 인구의 12%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의 12%가 얼마냐? 2,500만에다 12% 곱해보세요. 딱 300만 명 나와요. 예. 흑기사 DTK님께서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이 이해란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자율적인 구독료도 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고맙겠습니다. 예, 방송,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고, 오후에 또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